안녕하세요. 제이조 경영연구소의 제이입니다. 오늘은 데이터 드리븐 마케팅, 즉 데이터 분석을 통한 마케팅 방법론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오늘은 제가 생각하는 데이터 드리븐 마케팅 업무 프로세스와 핵심에 대해 말씀드리고 바로 다음 컨텐츠에서 통계 분석 방법, 구글 애널리틱스 사용법 등에 대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데이터 드리븐 마케팅은 가설 설정, 가설 검증, 결과 개선 순으로 진행하며 가설 설정 단계에서는 시장 조사나 기존 데이터를 활용해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중요하고, 가설 검증 단계에서는 통계적 유의차와 상관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결과 개선 단계에서는 모델링과 스토리텔링을 잘하는 것이 핵심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마케팅을 위한 데이터 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목적에 적합한 데이터 분석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케팅을 위한 데이터 분석은 결국 사업이 잘 되게끔 하는 수단이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즉, 전체적인 사업 전략과 마케팅 전략을 이해하고 그에 맞는 지표들을 수집하고 분석해야 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당근마켓의 경우 중고 상품을 거래하는 플랫폼인 것처럼 보이지만, 당근마켓은 이웃들을 연결하는 커뮤니티를 지향합니다. 때문에 거래액을 핵심 성과 지표로 잡는 것이 아니라 체류 시간이나 월간 활성 이용자 수 등을 핵심 성과 지표로 잡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핵심 성과 지표를 설정할 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후행 지표를 추적하되 선행 지표에 대한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용자의 체류 시간이나 월간 활성 이용자 수 같은 후행 지표의 성과를 측정하되 이런 후행 지표를 만들어내는 선행 지표, 예를 들면 플랫폼에 올라와 있는 물건의 수라든지 이런 판매자를 확보하기 위한 쿠폰 발급 횟수 같은 것들에 대한 목표를 설정하고 마케팅을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런 방식으로 데이터 분석을 하다 보면 결국 마케터에게 데이터 분석은 주로 가설 검증의 수단으로 사용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설이 없는 데이터 분석은 단순한 숫자 노름일 뿐입니다. 단순히 수집된 데이터에서 무엇을 알 수 있을까 하고 들여다보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데이터 분석은 목적 지향적이고 전략적이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데이터는 많은데 유용한 정보는 없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앞의 예시처럼 사업의 목적을 이해한 뒤 그에 맞는 핵심 후행 지표들을 추려내고 사용자의 데이터를 분석해 나만의 의미 있는 선행 지표들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좀 더 구체적인 프로세스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가설 설정입니다. 가설에 대한 아이디어를 찾기 위해서 시장 조사를 한다든지 기존의 고객 데이터가 있다면 이를 활용한다든지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일하고 있는 분야의 지식이나 경험이 있다면 좀 더 유의미한 가설을 도출할 수 있겠죠. 이 단계에서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회사의 성장을 위한 가설을 설정하고 어떤 것을 먼저 검증해 볼지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가설 검증입니다. 가설 검증은 말 그대로 설정한 가설을 검증해 보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A/B 테스트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남성에게 파는 것이 나을지 여성에게 파는 것이 나을지, 플랫폼이라면 수요자를 먼저 모으는 게 나을지 공급자를 먼저 모으는 게 나을지 등을 테스트해 보는 것이죠. 제가 이 단계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통계적 유의차를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사실 가설 검증 단계에서 나오는 결과가 우연일 확률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A가 더 낫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나온 것이 아니라 그냥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통계적 유의차를 확인해 보는 것은 A와 B 사이의 차이가 우연일 확률이 얼마인가를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말하자면 어떤 동전을 2번 정도 던졌는데 2번이 다 앞면이 나왔다고 해서 이 동전이 앞면이 잘 나오는 동전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가능하다면 상관관계를 분석하는 회귀 분석도 해줄 수 있으면 좋습니다. A 광고와 B 광고를 집행했는데 A 광고가 더 많은 매출을 만들었고 통계적으로도 유의차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해봅시다. 하지만 이런 경우라도 A 광고 때문에 매출이 오른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매출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한 가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알고 보니 꾸준히 운영해온 브랜딩 채널에서 같은 시기에 갑자기 트래픽이 늘어나서 매출이 오른 걸 수도 있죠. 이렇게 변수와 결과 간의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밝혀내는 것이 회귀 분석입니다. 다음 단계는 결과 개선입니다. 결과 개선은 2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가설 검증을 통해 얻은 데이터를 분석해 또 다른 가설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때는 처음보다 더 질 높은 가설을 세워볼 수 있겠죠. 두 번째는 핵심 지표를 개선시키는 좀 더 적극적인 마케팅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가설 검증 단계에서 진행했던 마케팅 캠페인의 규모를 키우는 것이죠.
테스트를 통해 쿠폰을 발행하면 사용자가 크게 날아난다는 가설이 검증되었다면 규모를 늘려서 매출을 더욱 상승시킬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모델링과 스토리텔링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델링은 쉽게 말하면 변수와 결과값 사이를 연결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쿠폰 10장을 발행하면 매출이 10만원 상승한다 와 같은 공식을 만드는 것이죠. 이를 좀 어렵게 말하면 데이터의 패턴을 비교, 구성, 분포 관계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다음 행동을 위한 가설을 만드는 작업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스토리텔링이란 말 그대로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앞서 회귀 분석 부분에서 말씀드린 브랜딩 채널 사례를 생각하시면 이해가 편할 것입니다. 스토리텔링을 잘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관점과 데이터를 읽어내는 능력인 데이터 리터러시가 필요합니다. 즉 데이터 수집, 관리, 가공 및 분석, 시각화, 기획 능력을 통해 특정 지표가 상승하거나 하락할 때 그 원인이 어디 있는지 유추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원인을 유추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해당 지표 자체에 집중하는 것보다 지표와 절대값 간의 연관관계를 기반으로 추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정 지표에만 집중하다 보면 실질적인 해결책을 도출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항상 지표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생각해야 하며 이러한 요소들 이전에 계절성, 정책 변화 등 메타 환경에 영향이 있을 수도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사실은 데이터 분석이라는 것이 효과가 있으려면 충분한 양의 데이터가 있어야 합니다. 말 그대로 빅데이터가 필요한 것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데이터를 분석하는 능력이 전혀 없는데 로우 데이터만 많다고 해서 유의미한 인사이트가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또한 빅데이터는 말 그대로 많은 양이라 모으기도 굉장히 힘듭니다. 때문에 많은 데이터를 모으려고 노력하되 상황이 여의치 않다면 알고리즘을 개선하고 데이터 정규화나 라벨링 등을 통해 데이터의 품질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저는 효과적인 데이터 분석을 위해서 많은 사례와 도구를 아는 것보다는 회사의 성장을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고 데이터를 활용해 인사이트를 도출하는 과정을 구축하고 반영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즉 어떤 툴을 얼마나 잘 다루느냐의 문제보다도 데이터로 문제를 바라보고 데이터에서 의미와 맥락을 발견할 줄 아는 관점과 능력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망치질을 잘해도 어디에 못을 박아야 하는지 모르면 무용지물이며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툴은 계속 바뀔 것입니다. 때문에 기술이나 방법론 자체에 매몰되지 않고 데이터를 활용해서 내가 일하고 있는 브랜드, 산업군의 그림을 그려나가는 방향성을 잡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